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김도영 전문가한테 흔히 시장 너무 잘 본다, 신내림 받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김내림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개미와 배짱이에서도 개미들만 일을 하잖아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개미들만 일을 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고점 막혀 있겠죠? 오늘 시장을 보니까 시장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와, 나날이 멘트가 제 빗으로 꽂을 정도로 정확히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개미들이 일을 해줬는데 그러면 도대체 논 배짱이는 누굴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화수목의 상승 부분을 하나로 잠깐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선물지수로. 그러면 월요일 날 이것이 돌발성으로 하나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가 삭제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해외에 따라서 동반해서 개파락이 나왔지만 갭이 좀 컸죠. 그리고 갭 자리를 하나 체크를 해보면 왜 제가 조금 시간상으로 조금 그래도 디테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점 위치가 여기 월요일과 화요일 부근에서 브레이킹이 빠르게 걸렸죠. 갭이 그 이하 쪽으로 더 떨어지면 바로 매수 공격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결국 이제 앵커님의 멘트상에서 배짱이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외국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외국인들의 현물 쪽의 수급보다는 미래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앞으로 한국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 것인가, 다음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가격과 그리고 미래의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은 이미 방향성을 정했다라는 게 계속 보이실 거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안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5천억대 매수를 들어왔지만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선물 현재가입니다. 자, 미결제 추이가 외국인들이 5천억대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건 수량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수량으로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천 계약이고요. 개인과 기관 합쳐서 7천 계약이죠. 그러면 이 중에 합산했을 때 실제 이것이 신규적으로 각자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미결제가 훨씬 더 많이 지금 4,700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없죠.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내려왔지만 저가 매수 쪽으로 뭔가 방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요, 가만히 지금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창구 쪽에 공격적인 매수와 지금 거의 뭐 이제는 자, 1조는 그냥 가볍게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을 즐기면서 배짱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더 쉽게 얘기해 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 고점은 계속 막혔다. 그러니까 앞에서 월요일 날 돌발하라, 그리고 화수목에 올라갈 때 종목 힘이 있었지만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죠. 내용을 보니까 좀 아쉽다. 근데 해외 쪽이 뭔가 짜맞춘 것처럼 급락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내려왔다.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수급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올라와봤자 계속해서 고점은 동시만기 기준으로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머니투데이 이 내일도 필식을 통해서 공개된 노란 톡이 있죠. 거기서 어제 어떤 표현을 드렸냐면 아침 대바람께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말하는 두 가지 비스 차트와 그 다음에 V코스피의 변동성 지표값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다중바닥을 만들어내고 나서 고점이 막힌 것처럼 보인 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환율도 이 부분인데요. 지금 환율과 함께 변동성 차트까지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론과 다르지만 절대 관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까지 놓고 보면 여전히 시장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쪽 먼저 봐도 저는 역시나 막혔다. 그리고 요 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앞에 쪽에 좀 들어올렸지만 요거 어제 표현드렸죠. 다행히도 바이오에서 전기전자의 각각 시가총액 비중률의 퍼센트를 합산을 해보면 상위권, 그러니까 코스닥 선물지수 기준이면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합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
놓고 보면, 그거 이제 제가 하거든요. 직접 매일. 그게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노출은 못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도 역시나 저는 전기전자 힘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요. 그런데 그래도 이 공포일까, 무서울까, 급락일까, 우리나라가 먼저 반영했는데, 라는 부분을 빠르게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잡아뒀던 거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라면 이 정도까지 되돌림이 빨리 왔을까 싶은데요. 자, 지주사, 어려울 때 지주사 계속 표현을 드렸죠. 오늘 도깨비 지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효성이죠. 그린뉴들의 직접 수혜를 받는다. 에너지 쪽으로 이제 표현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기존에 다시 이제 에너지로 먼저 장착을 했고 4차 산업 친환경 쪽으로 걸려있는 한화인 한화 지주 성격을 갖고 있는 한화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지주사 쪽은 윗꼬리가 아무리 달려도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트레이딩이 계속 가능하겠고요. 이 부분과 함께 같이 수혜로 거론됐는데 이제 요거는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표현을 드리거든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이제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흥행 대성공 표현들이 되고 뭐 지분, 넷마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펄어비스가 먼저 쉬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매력, 뭐 우리가 시진핑의 방안까지 이제 스토리가 다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요거는 이제 그린이들과 관련돼서 10개의 종목이 편입된다는 지수가 노출되면서 움직임인데요. 요거 혹시라도 윗꼬리를 달고 있다면 조금은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보시겠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는 이제 전략 때리고 나오자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노란 풍선인데요. 자, 노란 풍선 그냥 뭐 얘기하고 가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보다 지금 시장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요. 자, 노란 풍선이 올라간 건 뭐였었죠? 다른 거 없었습니다. 미국의 급락 부분 속에서 유일하게 방어를 했던 것은 뭐였다? 네, 코로나 관련된 가장 최대 피해를 보였던 여행객과 관련 쪽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쪽으로 많이 뚫려요. 그런데 저는 계속 우리가 내일도 필수 코너를 시작하면서부터 노란 풍선을 중간중간에 표현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로 가장 보는데요. 역시 다중고점이 막혔다라는 관점이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트레이딩 보유자분들은 빠져나왔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었더라면 오늘 사실 지수상의 되돌림이 이렇게 큰 양봉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전히 아직은 진짜 바닥에 대한 저점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셨던 종목도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CJ E&M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1%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어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8.9%대, 또 제우스도 3.7%대, 휴메딕스도 12%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W게임즈까지도 3% 가깝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제우스, 그리고 휴메딕스 이렇게 세 가지 AS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배짱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네, 일단 리뷰에서 파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잠깐 그림 밀기가 조금 어렵지만 빨리 제가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공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겠고요. 그런 부분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일본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해되는 우리나라의 강경책 표현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딱 벌써 단어 하나가 떠오실 거예요. 그죠? 국산화. 그 관련적으로 해서 반도체하고 엮여 있다라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와 관련돼서 역시 이제 뭐 후성도 있을 거고요. 동진세미캠도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경인양행도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눌림목 매수를 잡자. 특히 오늘 캔들을 보시면 충분하게 바닥에서 먼저 쉬었고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제 꼴랑 하나의 장대 양봉이 들어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더 컸어야거든요. 근데 오늘 저가만 보더라도 매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이다. 라는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도요, 시장 대비해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역시 적절하게 갭매국에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성장성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관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하지만 휴메딕스인데요.
자, 시장이 아직 고점이 막혀 있다는 표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면 7월 부분과 지금의 모습, 그쵸?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유, 우리가 눈치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매도 전략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놓고 보면요. 글쎄요. 배짱이 노릇을 했던 외국인,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준에서는요, 전 이것만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차익 쪽에서 이렇게 살짝 매도를 축소시키긴 했는데요. 비차익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이번에는 합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 확산되는지 반드시 보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함께 확산이 선물 시장 쪽의 매도로까지 확대를 시켜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장대 음봉 하나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에너지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지수자 계속 잘 보는데요.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오늘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잘 지켰던 요거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개판 부분에 공포의 급락이 나올 땐 매수 타이밍 잡자, 피로텍스 표현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톡에서도 오늘도 계속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오늘 공격적으로 첫 1차 매수는 안 된다. 근데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ITM 반도체 먼저 쉬었다라는 부분에 똑같이 또 반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단계가 시행이 되죠. 계속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싱글 상승주이긴 한데요. 재택 관련 쪽으로 테마성을 한 번 더 만들고 윗꼬리 나왔으니까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영림원 소프트랩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